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고프TV 조현일입니다. 자, 내일 플레인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댈러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 제가 한번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9위와 12위의 맞대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골든스테이트가 플레인 토너먼트로 강등되기도 했고, 또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났기 때문에 지난 시즌 파이널 팀에 대한 관심도, 또 세크라멘토 역시도 디에런 팍스가 팀을 떠나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 잘릴 때를 제외하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 플레인 토너먼트의 묘미는 단판 승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하다는 동부 컨퍼런스 경기도 아주 재밌게 지켜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댈러스와 세크라멘토의 9번 시드와 10번 시드의 플레인 토너먼트 맞대결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시드는 댈러스입니다. 39승 43패. 9번 시드는 세크라멘토고요. 세크라멘토가 3전 전승이었습니다. 110대 100승. 자, 그리고 129대 128로 한 점 차로 이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맞대결은 20넉점 차 세크라멘토의 여유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가 빠진 댈러스는 수비력이 시즌 초반부터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평균 실점이 22, 디펜시브 레이팅 21위. 이번 시즌에 5할 승률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죠. 돈치치와 AD의 트레이드를 떠나서. 넷 레이팅도 19위니까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페이스는 평균 정도 14위였고, 세크라멘토는 늘 그렇듯이 이 팀은 전통적으로 놓고 봐도 수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은 무려 23위고요. 공격 레이팅으로 먹고 살았죠. 공격의 팀입니다. 공격 레이팅이 전체 7위인데, 이 더 크리스티 임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2000년대 초반의 밀레니엄 킹스의 주전 가드였어요. 수비가 상당히 좋고 공격도 3점 기복은 있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했죠. 미스 에브리띵이었는데, 임시 감독이 되면서 팀의 체질과 색깔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수비 레이팅에는 굉장히 전체적인 팀 디펜스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하지 못했고, 공격력을 더욱더 키우는 쪽으로 시즌을 잘 마무리했다. 더구나 잭 라빈이 들어갔기 때문에 팀이 더 잘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시드 댈러스 매버릭스의 이번 시즌 기록입니다. 야투 성공률은 전체 10위였고요. 3점 시도 개수는 26위. 그러니까 댈러스는 확실히 루카 돈치치가 빠지고 나서는 3점을 또 덜 던지는 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빅맨 쪽에 지나치게 또 로스터의 재능이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는 전체 6위. 자유투 성공 개수는 6위지만 성공률이 24위에 그쳐 있고요. 빅맨들이 많다 보니까 블락샷 수치는 좋지만 수비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점을 많이 던지게끔 놔두는 팀은 아니에요. 3점 허용 개수 자체가 전체 5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다만 이 단판 승부에서 세크라멘토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수비력을 지녔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카이리 어빙은 시즌 아웃됐습니다. 이제는 PJ 워싱턴, 맥스 크리스티, 앤서니 데이비스, 나지 마샬, 클레이 탐슨, 스펜서 디니디가 팀을 이끌어야 되고, 데릭 라이블리 2세와 데니얼 게포드는 다행히 몸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특히나 게포드가 올 시즌에 12.2득점 그리고 6.8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두 명이 몸 상태를 회복했고, 또 마이애미 시절에 파이널 경험이 있는 케일러 마틴도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만 놓고 보자면 댈러스는 완전히 풍부한 그런 전력을 자랑하는 그런 이 베테랑 팀이라 볼 수가 있죠.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만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남아있었던 PJ 워싱턴, 그 다음에 스펜서 디니디, 라이블리, 데니얼 게포드 있고요. 켈러 마틴은 마이애미에서,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골든스테이트에서 파이널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판 승부가 주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을 좀 자유자재로 이겨낼 만한 선수는 댈러스에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내일 경기 일단 스펜서 디니디, 클레이 탐슨, PJ 워싱턴, 라이블리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 핵심 식스맨 역할은 데니얼 게포드와 나지 마샬이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가 트레이드 직후에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 크리스티 같은 젊은 선수들의 패기, 케일러 마틴처럼 노련한 선수들의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시드 세크라멘토 킹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팀이기도 하죠. 물론 잭 라빈, 더마 드로잔 다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사보니스가 팀의 중심을 현재까지는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2점 야투 시도 개수가 전체 7위, 3점은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니에요. 24위, 성공 개수 23위, 성공률 19위. 그러니까 사보니스나 드로잔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3점을 많이 던지거나 또
미친 듯한 볼륨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3점에 대한 그런 약점은 존재합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도 전체 19위, 성공률 4위라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래도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실수가 적어요. 네, 평균 실책 순위는 6번째로 훌륭하고 리바운드 마진은 플러스 1.9개, 보드 장악력도 괜찮습니다. 자, 다만 3점 수비가 문제예요. 3점 허용률이 38.1%, 전체 꼴찌입니다. 자, 물론 댈러스는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니에요. 다만 퍼리미터 수비가 아예 안 되는 팀이 세크라멘토라 볼 수가 있겠고, 야투 허용률 자체도 47.4%니까 전체 22위, 굉장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의 이런 수비력이 허약한 부분을 댈러스가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 반대로 댈러스는 세크라멘토의 훌륭한 공격력을 얼마나 제어하고 제지하느냐, 뭐 이런 싸움이라 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시즌 잭 라빈 31경기 트레이드 이후에도 22.6득점에 필드골이 무려 51%, 3점 44%, 완전 미쳤습니다. 프리드로 87.4%니까 거의 180 클럽이었어요. 완전한 샤프 슈터다. 더마 드로잔도 참 나이 안 먹어요. 평균 22.4득점, 그리고 3점도 평균 1.1개씩 넣었습니다. 큰 경기 경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시즌 내내 꾸준했었고요. 사보니스 리바운드 1위였습니다. 이번 시즌 19.1득점, 13.9 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 지난 시즌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팀 공격의 핵심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고요. 그리고 키건 머레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3점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34.5%. 그리고 수비를 잘하는 빅 윙 자원이죠. 세크라멘토가 3점이 약하기 때문에 키건 머레이가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가 아주 커다란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말링 몽크. 말링 몽크는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해요.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언 앨리스의 역할이 중요한데, 키언 앨리스는 더 크리스티 감독 대행이 상당히 중용하고 있죠. 그래서 키언 앨리스의 수비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3점은 무려 43.7%, 말링 몽크보다 11.2%가 더 높습니다. 샤프한 슈팅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세컨 유닛이에요. 벤치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더구나 키언 앨리스가 지금은 주전으로 뛰기 때문에 쓸만한 벤치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 제이크 라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부상 때문에 지금 아예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라라비아가 마지막으로 뛰었던 경기가 3월 26일이거든요. 라라비아까지 뛰지 못하고, 그렇다면 벤치에서 어떤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요나스 발렌슈나스, 그 다음에 트레이 라이스, 그 다음에 마켈 펄츠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데빈 카터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데빈 카터도 결국에는 신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험도 부족하고 보여준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전들 간의 대결은 괜찮지만 벤치 멤버들이 섞였을 때 세크라멘토는 꽤나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주전을 살펴보시면 더마 드로잔, 키언 앨리스, 잭 라빈, 도만타스 사보니스, 키건 머레이인데 벤치가 문제죠. 몽크 못 나옵니다. 라라비아 못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발렌슈나스 선수가 뛰겠지만 발렌슈나스는 5번 포지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번 시즌에 제이 크라우더는 9경기 뛰었습니다. 못 나올 거예요. 데빈 카터 루키지만 36게임 뛰었고요. 필드골이 37%입니다. 마켈 펄츠 외곽 슛이 없죠. 덕 맥더머트 그냥 뭐 가비지용 게임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뛸만한 선수가 지금 뭐 거의 없다는 거죠. 벤치에서. 그래서 저는 주전들의 맞대결은 오케이, 벤치는 완벽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홈에서 열리지만 골든원 센터에서 펼쳐지는 경기지만 저는 이 경기 승자는 댈러스 매버릭스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고로 댈러스 매버릭스가 골든스테이트 멤피스의 패자와 함께 8번 시드 결정전을 치른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세크라멘토와 댈러스의 경기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플레이오프 조코피인 거 다들 아시죠? 플레이오프만 되면 떨어져서 적중률이 살아나고 있고,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4경기 다 맞췄습니다. 요즘에 아주 예측의 신이 제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리즈도 저희 높은 적중률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